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시장이 또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요 소식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아마 알려드리는 소식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요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게 뭐 다 보면 여러분들 머리에 또 찐하시니까 제일 끝에 2024년, 2025년 보시면 그 두꺼운 것만 보세요. 진하게 나오는 거 보시면 HBM 공급 용량 보시면 2024년도가 삼성전자가 2024년 대비 2025년도가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게 보이시죠? 숫자로 3627 용량, 그 다음에 뒤에는 8494. 대신에 하이닉스는 거의 한 12,000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 2, 3, 4분기에 지속적으로 캐파가 늘어나는데, 하이닉스는 1분기 캐파가 그대로 쭉 용량, 공급 용량이 그대로 가는 게 일단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는 뭐 그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 HBM 공급 용량, 지금 TSV 요게 캐파가 생각보다 생산 능력이 생각보다 저는 적다고 봐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이닉스를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지금 능력 가지고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죠. 전영현 DS 부문장이 HBM3 엔비디아 지금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특히 경쟁사가 지금 HBM3 12단 제품 양산 경험이 없다. 아직까지 이제 12단은 좀 다른 게 12단부터는 이제 하이닉스도 없어요. 예, HBM3 12단은 이쪽도 아직까지 제품 양산 경험이 없어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2단부터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사실상 힘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올해까지는 HBM 캐파 극대화를 통한 시장 점유율 1위 복귀에 어떤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캐파도 증설하고 뭐 이렇게 할 거로 보이는데, 자,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하지만 지금 올해 말 범용 디램 가격이 생각보다 올해 말부터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저기 보고서도 그렇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HBM을 역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HBM을 만약에 영업이익률로 역전을 해버리면 이거는 HBM 캐파 투자를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HBM 캐파가 생각보다 지금 공격적이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언론, 뉴스 뭐 다 HBM에 쏠려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2018년 3분기 분기 영업이익 17조 원을 달성했던 것처럼 지금 디램 영업이익률이 물론 최대치이긴 합니다만 70%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아닙니다. 내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부랴부랴 지금 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HBM 시장 주도권을 SK하이닉스에게 내줬죠. 그래서 HBM 시장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제일 급선무였어요. 지금 그렇지만 최근에 시장에서는 메모리 제조사업체들의 주요 이슈가 뭡니까? 예, 뭐 HBM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 수익성이죠. 수익성이 좋으니까 HBM을 가지고 오려고 하지. HBM 수익성 안 좋으면 그냥 범용 디램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HBM 시장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내년에 반도체 호황기에 최고의 수익을 내는데 HBM이 아니라 범용 디램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금 보고서가,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HBM3E가 아니라 나아가서 본격적인 주도권은 내년에 있을 HBM3E가 아니라 HBM4 내후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측에서. 그래서 내년에 HBM3 물량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자료처럼 막 이렇게 막 SK 하이닉스 넘어서고 막 이렇게 보다는 그 전략보다는 HBM 캐파를 계획보다 좀 줄이고 D램 생산력 향상에 나설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이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이죠. 예, 이 캐파를 월 한 웨이퍼 한 23만 장에서 지금 19만 장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SK 하이닉스는 한 15에서 17만 장, 마이크론은 한 5만 장이 안 돼, 한 4만 장 정도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지금 HBM의 급격한 캐파 증가로 D램 공급 쇼티지가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범용 D램 가격 급등으로 내년 한 4분기쯤에 되면 D램 영업이익률이 HBM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측 역시 전영영 부회장 쪽 역시 HBM하고 D램 캐파 투자의 이 투자 비율을 조절을 해서 최고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메모리 사업부가 지금 새 판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천에 M16이라니까 좀 그렇네. M16 공장 내에 생산 설비 발주를 지금 본격화했어요. 그래서 D램 생산량을 최대 월 8만 장 수준까지 추가를 확보해서 전체 생산 능력을 약 18%에서 최대한 20%까지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HBM 수요로 인한 D램 전 공정 캐파 부족이 향후에 더욱 심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AI 가속기 세대 전환에 따라 단위당 HBM 채용량이 과거 대비 증가하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H100, 그 다음은 HBM3가 들어가죠. HBM3. 이게 한 80GB 정도 됩니다. 80GB 정도 되는데, 자, B100, HBM3 같은 블랙웰, B100 같은 경우에 HBM3가 192기가가 들어와요. 거의 2배가 들어가는 거죠. 용량 채용이.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 용량은 2배 또 들어가는데 또 제품 성능이 또 까다로워지면서 이 설계, 공정 난이도가 상승을 하죠. 자, 설계 난이도도 상승하고 공정 난이도가 상승을 하면 공정 난이도가 상승하다는 게 뭡니까? 예, 수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자, 용량은 더 많이 필요한데 수율까지 낮아져.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웨이퍼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범용 D램 공급 부족 현상은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겁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D램 평균 가격이 한 5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거든요. 올해. 근데 올 3분기에만 지금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한 13% 오르고 내년에도 35%까지 오른다. 자, SK 하이닉스의 지금 내년에 D램 영업이익률이 최소 50에서 많게는 70%도 넘을 거다. 일각에서는 HBM의 영업이익률이 한 60% 수준에 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D램 영업이익률이 HBM 영업이익률 60%를 웃도는 70%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D램 영업이익률을 70%를 기록을 한 게 언제냐면 2018년 3분기거든요. 당시에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7조를 기록을 하면서 이때 사상 최대 영업이익 실적을 냈죠. 이때 반도체에만 13조 6천억 정도 났었어요. 영업이익이. 당시에 이제 10나노급 D램 이 미세공정 도입에 따른 이 원가 절감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역대급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 올해 전체 D램 비트그로스가 뭐냐면 출하량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이 D램 출하량 증가율이 15%, HBM을 제외한 범용 제품이 한 11%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HBM의 캐파 증가로 전체 비트그로스는 14%인데 출하량 증가율인데 범용은 8% 수준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인데
반면 내년에 뭐 IT 수요가 본격화 만약에 된다면 올해부터 강한 수요를 보이고 있는 일반 서버, 그리고 뭐 AI PC, 그리고 뭐 AI 스마트폰, 이쪽이 지금 아직 개화가 본격화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본격화되면서 이 B2C 수요까지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 D램 수요 빅그로스는 올해 17%에서 내년에 거의 한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경우에 삼성전자의 D램 영업이익률이 진짜 70% 수준까지 급등을 하면서 HBM의 영업이익률을 넘어설 것으로 또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리하게 HBM 캐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D램 캐파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가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HBM이 연간 단위로 가격이 좀 결정되는 그 구조입니다. 연간 단위. 그러니까 이제 일반 D램 가격이 막 급등을 해도 이게 HBM은 물론 영업이익률 좋지만 이게 또 조금 일반 D램은 분기 단위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라 이 수요하고 공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이 반영이 돼서 일반 D램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좋아지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다. 근데 HBM은 그런 어떤 가파른 상승세를 시장이 바로바로 이제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HBM의 생산 비중 증가는 이 전반적인 지금 D램 생산 회전율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제품 믹스와 업황 변화 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중화권 모바일 수요가 급등하면서 D램 가격이 갑작스럽게 회복했던 적이 있거든요. 낸드 역시 이 서버용 수요가 올라올지 지금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범용 이 IT 수요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갑작스럽게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D램 가격이 얼마만큼 치솟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리하게 이 HBM을 생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오는 요 시장에서 기회 요소를 충분히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큰 게 오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